1645년 인조 23년 4월 26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꼽으라면 단연 이 사람이다. 청나라에서 8년이라는 긴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왕세자 소연. 실록은 그의 죽음을 학질, 즉 말라리아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과연 왕실의 극진한 간호를 받던 세자가 단순 고열로 사흘 만에 숨을 거둘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공식 기록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정치적 사례, 그리고 야사가 증언하는 그날의 끔찍한 풍경이다. 1637년 2월 인조 15년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삼전도 항복 이후 소현세자는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그에게 감옥이 아닌 거대한 학교였다. 세자는 서구의 과학과 천주교, 그리고 청나라의 합리적인 외교 방식을 목격하며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다. 청나라 실권자 다이고는 인조보다 세자를 더 신뢰했고 심지어 조선의 왕을 교체할 수 있다는 암시를 수시로 던졌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시작된다. 인조에게 아들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후계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청나라의 대리인이자 삼전도의 치욕을 떠올리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야사에 따르면 세자가 귀국하며 가져온 청나라 벼루를 내밀자 인조가 격노하여 그 벼루를 세자의 머리에 던졌다는 기록이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벼루를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던진 것이다. 1645년 2월 인조 23년 세자가 귀국 후 갑자기 알아눕자 인조는 직접 어이가 아닌 이영익이라는 자를 지목해 침을 놓게 한다. 이 형익이 누구인가? 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후궁 귀인 조씨의 모친과 내연 관계였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뜨내기 의원이다. 정통 어이들이 모두 반대했음에도 인조는 이영익의 친수를 고집했다. 여기서 우리는 치밀한 정치적 복선을 발견한다. 당시 귀인 조씨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소현세자를 제거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진 인물이었다. 이영익은 세자에게 침을 놓은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세자가 숨진 직후 인조의 태도다. 아들이 죽었는데 인조는 슬퍼하기보다 서둘러 장례를 치르려 혈안이 된다. 시신을 확인하려는 종친들을 막아섰고 입관을 서둘렀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들어간다. 세자의 시신은 온통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비소 중독의 증상이다. 말라리아로 죽은 시신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세자의 시신이 곁에 있던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부패했다는 점이다. 야사에서는 이영익이 세자의 정수리에 놓은 침이 뇌를 관통했다는 설과 인조가 직접 독약이 든 탕약을 하사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분명한 것은 세자의 죽음 이후 인조가 보인 행보다. 인조는 세자의 부인인 강빈을 영모로 몰아 사약을 내리고 세자의 새아들, 즉 자신의 친손자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그곳에서 어린 두 손자는 의문의 병사로 생을 마감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인조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선의 미래를 독살했다. 소현세자가 꿈꿨던 열린 조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강한 조선의 싹은 그렇게 칠흑 같은 궁궐의 어둠 속에서 잘려나갔다. 만약 소현세자가 독살당하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200년 앞당겨 근대화를 이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실록의 행간에서 한 아버지가 아닌 권력에 미친 한 괴물의 그림자를 본다.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한 기득권이 던진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오늘날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통해 묻게 된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의 목숨과 나라의 미래보다 소중한 것인가? 400년 전 검게 변한 세자의 시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